부동산 갭 투자라는 게 무엇이냐? 전세. 최근에 사실은 전세라는 부분이 월세로 많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전세 상품이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많은 임차 수요들은 또 전세를 원합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매매가율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이렇게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 또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 따라서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을 공략을 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이 갭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활용한다면 실투자 금액이 되겠죠. 만약에 아파트 5억인데 전세가 4억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만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이 바로 갭 투자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매매가라는 5억이라면 이 매매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겠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돈은 바로 5억이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을 최소로 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과 상품에 대한 선택을 매우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고요. 여기서 전세 금액이 보통 상승하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는 2년의 계약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2년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요번 연도에 계약을 했다가 2년 후에는 전세금이 또 상승하는 어떤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했을 때 2년 후에는 매매 전세 금액이 상승하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들을 또 회수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하지만 이렇게 전세가 상승 대비 이런 매매가가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잘 공략해야지만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거지, 전세가만 상승했는데 매매가는 상승하지 못한다면 갭 투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기 위한 어떤 지역과 상품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갭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소액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상품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먼저 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면적들이 거래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소형 면적이 그만큼 거래 단위가 작고 투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재개발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면적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보다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 먼저 거래가 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경제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겠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에 뭔가 자산, 실물 자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많은 돈을 준비해서 살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소액을 투자해서 자산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면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서 향후에 잘만 한다라면 이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투자 금액을 전부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갭 투자라서 그렇습니다. 또한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억을 바구니 하나에 담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씩 5군데를 겨냥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지역적인 부분이나 어떤 상품적인 부분으로서 이런 리스크를 좀 더 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개발 호재라는 것도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또 시기에 따라서 그 호재가 또 실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실현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리스크에 대한 감당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수익형 부동산의 대체제다. 일반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비율이 센 곳들이 역세권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월세를 놓을 여력은 없으니까 전세를 껴서 우선 확보해 놓으면 매매가가 올라갔을 때 향후에 월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월세 수입, 또는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전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올라간 만큼을 월세로 바꿔서 반전세식의 어떤 식으로 월세를 좀 더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월세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한 1억을 한꺼번에 수익을 만드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씩 해서 수익이 분산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과세 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갭 투자에 대한 장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갭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갭 투자가 잘 될 수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절대적으로 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전세가 얼마, 매매가 얼마, 그렇기 때문에 뭐 소액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대적인 가치로 봐야 됩니다. 그 부동산의 가치, 입지적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 그리고 수익 가치, 이런 가치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그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미래에 상승함으로써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항상 모든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금융,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까지 모든 걸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1억이 있다 하셔가지고 1억을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유에 대처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 더 놔두시고 여유 자금을 움직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 또 있겠죠. 타이밍. 무슨 말이냐? 매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잘 버티시다가 상승하는 곡선에서 매매를 하신다거나, 또는 전세를 놓는 입장에서도 전세도 1년에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수기 시즌에 잘 맞춘다면 전세 금액을 다소 좀 더 높일 수 있고, 그러면 실투자 금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투자 한쪽에만 몰지 마시고요. 분산시키라는 것이죠. 분산 투자함으로써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도 조금 더 분산시킴으로써 모든 부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든가 또는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더 열심히 파악하셔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라 라는 부분이 되겠고, 자, 숲과 나무를 적절히 활용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입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또 입지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강남이다. 그럼 그 강남 안에서도 또 하나하나의 입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그런 숲과 나무를 적절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 놓으셔야 이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갭 투자가 좀 더 유망한 지역을 한번 뽑아보자면, 업무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안전한 갭 투자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가격으로만 보지 말고 가치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지방의 전세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매매가 대비. 그럼 투자할 거냐? 저는 안 합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로 봤을 때 앞으로 가격 상승이 있고, 또 인구가 사람이 좀 더 몰릴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바로 강남 3구, 강남구 일대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용동포구 도심권, 이거는 우리가 서울시 기본 계획 안에 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업무적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업무지역. 마찬가지로 용산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업무지역으로서 미래 가치까지 또 충분히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죠. 온갖 대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또 업무지역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유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외 역세권, 여기서도 항상 유의점은 있습니다. 유의점. 항상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유의점이 있습니다. 자, 무리한 투자하지 마십시오. 1억이 있다고 1억을 다 한 곳에 몰두해가지고 여유자금 없이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선정입니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다.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에 대한 부동산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임차인 니즈. 이제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만약에 세입자를 받는다. 그러면 그 임차인의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인테리어, 그리고 상품, 그리고 건물의 특징,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하셔서
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임대인이 되시기 좀 바라겠고요. 또 주변의 전세 시세나 물량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전세 물량이 많이 풀려 있는데 내가 또 거기다가 전세를 놓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물량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입니다. 임대나 매매 전부 다 타이밍입니다. 전세도 시기 따라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수기 시기에 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층과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남양이 더 좋겠죠. 될 수 있으면 로얄층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수와 구조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매매가와 전세가가 적절히 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선정을 잘 하셔서 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액 한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심지어 1,000만 원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역 선정 잘하고 상품에 대한 선정 잘한다면 이렇게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고, 향후에 이것을 우리가 월세로 바꿔서 소액으로도 충분히 월세를 받아갈 수 있는, 나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젊으신 분이라든가 또는 은퇴하신 분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공덕역 5호선과 6호선 환승역이죠. 공덕역 6번 출구에 있는 건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무료 세미나가 진행합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전화는 서울전화 02-552-7440, 552-7440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